청약 통장이 날아가잖아요. 예, 무효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눈물이 나.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진짜. 청약 시대라고 자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와우. 이제 헨다님 아시겠지만 2019년 때 뭐 10년 주기설이다 해서 폭락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든 청약을 받아가지고 신혼부부 상태에서 청약 당첨되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혼부부 청약 팁이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네, 제가 했던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스텝 1에서 7까지 있거든요. 와우. 이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역부터 정해야 돼요. 네. 예. 지역을 왜 정해야 되냐면 당해 지역이란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당해가 저는 깡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점수제로 가서 줄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총 13점 만점인가 그런데 그 중에 당해 거주 지역 점수가 3점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수원에 살고 있으면 뭐 2년 이상 살면 3점인가 줄 건데 난 수원이 아니라 뭐 바로 옆에 뭐 화성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은 3점 아예 못 먹고 빵점 먹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3점 만점에 3점을 먹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니까요. 예. 1점 차이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해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앞으로 기대되는 주택 공급이 많을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과감하게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해 지역을 먼저 결정을 하면 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은 어딘지, 내가 거기서 살만한 지역은 어딘지를 한번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럼 좀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보시는 사이트가? 일단은 공고 같은 경우는 네. 지나간 거는 뭐 청약홈 사이트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카페 있죠. 예, 카페에서 많이 정보를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부동산 카페 언급해 줄 수 있어요? 내 집 마련 스쿨이 주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다주택자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내 집 마련은 좀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 정보를 꿀팁이다.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어야 좀 으쓱으쓱도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싼하게 있어요.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두 번째 단계는 네. 당첨 안정권을 계산을 해야 된다. 요즘 주변에 보면 뭐 너도 나도 뭐 청약 당첨되었다 그런 사람도 많고,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이 있으니까 당첨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님들 봐도 나도 청약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미 지금 벼락거지가 되었잖아요, 우리들이. 그쵸. 왕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특별 공급을 말씀드리면 커트라인이 청약홈 사이트의 특별 공급은 공개가 안 돼요. 일반 공급은 공개가 되거든요. 네. 뭐 점수가 몇 점이라든가 다 공개가 되는데, 이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 집 마련 스쿨 들어가서 두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후기 올리잖아요. 뭐 청약 당첨 후기 또는 저 떨어졌어요 하는데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10점인데 당첨이 되었대요. 또 다른 사람은 10점인데 떨어졌대요. 네. 그럼 커트라인이 10점이죠. 10점에서 추첨을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죠. 가장 최근에 했던 단지의 커트라인을 보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그런 식으로 어린 짐작 삼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당첨되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혼인 분들도 뭐 전용 8호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추천 받아서 될 수도 있긴 한데 가능성이 낮은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한번 가능성을 따져보고 차라리 구축 매수로 돌리는 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분양권을 사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보는 이유가 이제 무작정 넣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미리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투자를 해라. 예, 맞아요. 그런 분들 실제로 저 봤어요. 일반 미혼인데 일반 공급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자기 왜 떨어지냐고 네. 수십 번 해도 떨어지냐고. 당연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반 84 이하인데 당연히 점수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한 번쯤은 너무 낙관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기대지 말고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필요 자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그러니까 묻지마 청약보다는 한번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들어갈 게 계약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약금을 모두가 10% 알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민영 분양은 20%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약금이란 게 보통 당첨이 되고 한 달이 이내인가 다 납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청약 당첨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제가 당첨되었을 때 당첨된 분들이 그런 하소연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진짜 어떻게 로또 분양이 된 건데 진짜 너무 안타깝다. 당첨금이 없는 거예요. 뭐 주변 지인한테 빌릴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깝다 진짜.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포기하면 청약 통장이 날아가잖아요. 예, 무효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눈물이 나.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계약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출이든 뭐든 다 끌어와서 내가 실제로 잘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4단계는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저는 국가가 주는 복지를 이용했어요. 행복주택에서 저는 몸테크를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행복주택 살았던 지역에는 당시에 오피스텔이 공급이 많았어요. 완전히 새 오피스텔인데 임대료만 따져보면 행복주택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구축 뭐 25년 이상 된 거 뭐 복도형 아파트라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약간의 몸테크가 네, 필요하다. 몸테크는 필요하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것저것 공부해보고 책도 읽어보며 느낀 결과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려면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년차 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현재 상황에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전 10평짜리에서 홈테크라고 책에 써놨는데, 근데 행복주택 지원을 했는데 전 당연히 한 번에 될 줄 알았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도. 그런데 입주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변수가 갑자기 생긴 거죠. 12월 달에 이제 겨울 한복판에 걷고 있는데 문자가 띠딩 오는 거예요. 장성원님 대기번호 130번대입니다. 좌절하셨겠네요. 진짜 그때 좌절했거든요. 와이프한테 우리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행복주택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때가 한 4월 달쯤인가 지하철이 개통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9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세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쵸. 거기가 원래 한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이었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개통이 연기가 됐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보를 얻은 거죠. 전화를 하니까 3에서 4개월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피스텔에서 첫 홈테크를 시작했죠.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원룸에서. 와이프분이랑 같이. 네. 스텝 6에서는 네. 모집 공고문을 체크를 해서 리스크를 제거해야 된다.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집 공고문을 보면 되게 깨알같이 거의 10페이지, 20페이지 다 써 있어요. 진짜 작아가지고 네. 보이지도 않던데. 작아서 보기 싫죠. 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많이 그냥 넘기고 가는데 거기에 자세히 봐야 될 게 청약 자격 제한 요건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특히 우리같이 2030 분들이 특별 공급을 생각한다면 자세히 봐야 돼요. 특별 공급은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제 주택이 공유 지분으로 상속이 되거든요. 어머니랑 뭐 동생하고 자기랑 하는데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자격 제한 조건에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도 유주택으로 친다. 아이고 어떡해. 라는 제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뒤에 단서 조건이 있어요. 다만 뭐 3개월인가 몇 개월 이내에 이 지분을 처분을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근데 그 조건을 미리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알았죠. 얘기를 해서 뭐 장모님이 어떻게 해서 공유 지분을 처분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저는 청약이 당첨되고 와서 소명을 제출해라 라고 오잖아요. 공유 지분권에 대해서 소명을 제출해라 하니까 이미 저 처리했다. 뭐 등기부등본 내미면 끝이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크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해외에서 30일인가 60일인가 기준이 있는데 30일 이상인가 60일 이상 거주를 하면 당해 지역의 거주민으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너무하다. 그러니까 그 국가 입장에서는 밖에서 뭐 한 달 또는 2달씩 살았던 사람이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거주를 하는 거지 여행 간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나 봐요. 근데 이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호텔에 갔었으면 그걸 증빙을 하면 돼요. 숙박 증빙을. 증빙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기분 좋게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하면 되는데, 제가 했던 지역이 전용 면적 840,
일반 국평이라고 하죠. 34평짜리가 있고 또 77형이 있었거든요. 보통 84형이 인기가 더 많잖아요. 그쵸. 저 한 번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84보다는 완전히 안전하게 77로 가자. 사람들이 잘 안 네. 하는. 옆에 있는 단지에 실제로 커트라인을 봐도 84가 좀 더 높은 거예요. 네. 77로 안전하게 가서 저는 선택을 해서 그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청약이 당첨이 되다니. 아, 근데 청약 이게- 진짜 힘들다. 시청자분들은 아, 머리야. 머리 아프다 진짜 내가 꼭 저렇게까지 해서 당첨돼야 머리야. 돼야 하는데 당첨돼야죠. 되기만 하면. 아, 근데 솔직히 365일 일해서 연봉 3천만 원 받는 거랑 청약 공부 한 달 열심히 하는 거랑 청약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낫죠. 어차피 내 집 마련은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 그니까요. 아, 청약 꿀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절약왕님이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것 정도는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절약을 무식하게 하지 않았죠. 헝가리 삼겹살만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그렇게는 했을 것 같은데 절약만 바라보고 4년 동안 이런 걸 모았다고 했잖아요. 네. 절약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동시에 아, 재테크 공부도 하고 또 N잡, 뭐 지금의 유튜브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두한테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을 결국에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 이후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단계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배민 커넥트로 자신의 노동과 시간과 돈을 교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끝이고 그게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는 초기에는 물론 뭐 매물 비용이라든가 많은 게 힘들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나 대신에 뭐 나를 브랜딩도 해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무엇보다는 전 그게 핵심인 게 자신이 손오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분신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신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소득을 높이는 걸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좀 자동화를 한다든가 좀 생산성을 확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부가가치를 확 높이거나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것들이 그 절약왕님 책에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더 디테일하게.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